첫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매수가는 46,3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 되고 계십니다. 1년 만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뜨거웠던 5G 관련주들 이제 좀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니까 46,300원에 사셨어요. 네. 예. 그러면 뭐 가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지난 작년도 만 1년 전부터 9월 8일부터 89,500원. 예, 차트 한번 잠깐 봐가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89,500원에서부터 떨어졌으니까 사실 이제 9만 원부터 떨어진 거죠. 9만 원에서부터 지금 마이너스 60% 상태, 고점 대비. 반면에 저점 대비는 또 2019년 코로나 때 주가는 현재 4만 원 전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100% 더블 좀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원위치가 됐는데 약간 좀 다행스러운 거는 거래량이 9만 원 찍었을 때 이후 잠깐 한번 거래량 한번 잠깐 볼까요? 잘 보이시요? 좀 제가 화면 좀 이렇게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거래량인데요. 9만 원 이후의 거래량이 지금 최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5일 기준으로나 단일 기준으로. 그러면 9만 원대의 신고점일 때 거래량, 바닥일 때 거래량이 왕창 터졌잖아요. 이때 폭락 나왔을 때, 코로나 때. 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9만 원에서 그 다음 좀 일정 부분 터져가면서 나왔다가 거래량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죠. 하나도.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9만 원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그런데 주가는 코로나 전후의 주가에서 터진 거고. 그러니까 대량 손바뀜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손바뀜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좀 손절을 하고 있는, 물렸던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손절이 좀 나오고 있는 케이스.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근데 그것이 9만 원이었던 가격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바닥권 4만 5천 원 전에서 코로나 때 떨어졌을 때 거래량 터졌었고 폭락할 때 거래량 터지고. 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뭐 이 주식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혹은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5G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서용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손바뀜이 한번 나서 손절이 나오고 있는데 들었다가 한번 매치기도 나오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거의 빠질 자리는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보니까 가격이 46,300원이세요. 근데 50% 비중은 좀 너무 많습니다. 한 뭐 10% 정도 개별 종목 코스닥의 이제 종목이니까 개별 종목은 아니고 저기 기술적에서 세계 탑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이죠. 뭐 요즘 뭐 거래소 시장에 10조 원 넘는 것들도 많으니까 대신 코스닥 시장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8만 원, 9만 원 전후에서는 3조 원짜리였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큰 시가총액은 대형 매니저들도 좀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50%라 절반 정도 만약에 산다면 25% 정도로 더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종목에. 50% 비중이니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매수 가격은 회복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 매력이 생기고 거래량이 터져서 사람들이 손절이 나올 때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만약에 내가 10% 정도나 15% 이하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절반 정도 사셔도 괜찮겠죠. 대신 50%니까 일단 좀 버티셔가면서 그리고 46,300원 올라왔다고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네. 보통 보초 쓰다가 저런 분들이 다 팔아요. 그죠. 매수가 오면 거의 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종목 탓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런 안 좋은 종목에 걸려가지고. 근데 사실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비중이 너무 높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출렁출렁 거리시는 거잖아요. 50%면 거의 올빵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면 다 파십니다. 못 버티고. 왜냐하면 그 가게에서 또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팔지 마시고 좀 버텨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애플도 지난번에 발표 나왔습니다만 초도 물량이 애플 보통 이제 13 나오는데 7,500만 대 정도였는데 7천만 대 수준인데 이번에 이제 1억 대까지 초도 물량 발주한다 그랬잖아요. 5G로 할까요? 아니면 옛날처럼 4G로 할까요? 5G로 하겠다. 당연히 5G겠죠. 왜냐하면 $1,000가 넘는 고가 제품들이니까. 그러면 애플 혼자 5G라고 하고 나 혼자 포르쉐하고 나 혼자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G80 요즘 최고 좋은 차가 G80인가요? 스포츠카 같은 거 있는데 고속도로가 1차선, 고속도로가 없는 1차선 차라고 봐요. 앞에도 차가 오고 나도 하고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더라도 안 터집니다. 2023년에 전 세계 주요 대도시에 50% 이상이 깔려요. 뭐가 깔려야 돼요? 5G가. 5G, 핸드폰은 다 5G인데 차는 포르쉐인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깔려야죠. 5G 망이 깔려야 돼요. 1,000만 명 이상 대도시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하지만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깔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신업자들하고 이미 협의가 된 거죠, 정부. 그러니까 깔 수 있는 1억 대까지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KMW나 이런 회사들은 2023년이 어찌됐든 그 전에 주가 피크가 와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갖고 계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홀딩 전략, 그리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55,000원 이상에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유 전략입니다. 네, 보유 전략 일단 버텨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2023년까지 네. 그 외에 그 정도는 5G 아니죠. 관련 그 전에 경쟁 이제 주요 도시마다 절반 이상 깔려야 돼요. 그래야 5G가 깔려야 이 5G를 통해서 소위 얘기해서 자율주행, 이제 휴먼 드라이브에서 오토 드라이버인 자율주행 4단계, 6단계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또 촉발되기도 하고요, 정부 예산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중개기 우리나라 이런 어떤 KMW나 에이스테크라든가 아니면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작년 대비 주가가 다 반토막 나고 많이 6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실적들은 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도 정도에 한번 피크가 미리 좀 땡겨오지 않을까 이번 년 지금부터 반등은 좀 시작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갈까요? 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저런 종목들이 뭐 개별주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 5G 통신 장비를 삼성그룹이 한 34%, 그리고 이제 에릭슨도 한 34%. 그 전에는 이제 화웨이가 1등이었어요. 화웨이가 1등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화웨이가 쪼그라든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노키아,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그리고 이제 에릭슨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의외로 노키아는 기술 수준이 좀 더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지금 5G 통신 장비는 거의 다 삼성하고 에릭슨이 수주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다 대부분 이쪽도 다 거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누가 수주를 하든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상담해 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TCK입니다. 매수가는 17만 4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특허 2심패소 소식에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불안감은 여전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TCK는 실적도 꽤 괜찮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몇몇 종목들하고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풀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신다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매수 가격이 17만 4천 원이네요. 그렇죠? 네, 이 가격 17만 5천 원, 1천 원. 이게 이제 그 보통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수술당했다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이제 아주 안 좋은 이쪽에 있는 이제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한테 누군가한테 주식을 팔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사 같은 걸 뿌려고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써가지고 이 종목 기사 뿌리기 전부터 좋은 얘기들을 적절하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다 하고 자기들은 정보를 알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 이쪽. 그리고 나서 이게 폭락 나오기 전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이렇게 양봉이 한번 살짝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뉴스나 그런 걸 보고 다 달라붙습니다. 다행히 10%밖에 안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싼 주식이라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걸려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쪽에 그 중요한 건 거래량이 폭락 나가면서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고 대규모 손절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식이 이제 소송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송 당해가지고 뭐 그런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회사는 결국은 가는데 3년에서 5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실적이 아주 좋죠. 제가 보니까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있으면 살아는 나요. 자, 그런데 지금 작년도 매출액이 2,282억, 2020년도 영업이익이 800억, 영업이익률이 35%, 반도체 회사인데 굉장하죠.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에서 그 탄화교수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SIC라고 해갖고 그 화학 공식으로는 일반 반도체는 한 140도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자동차용 전기 요즘 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고 그러죠. 사실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고 자동차가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반도체를 그냥 막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왜 안 될까? 전기 자동차든 뭐든 다 화재가 발열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죠. 네. 반도체, 일반 반도체는 다 140도 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근데 탄화기소 반도체는 185도 정도까지도 견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동차의 진동이라든가 충격이나 아니면 뭐 겨울이나 여름에도 견뎌가면서 일반 반도체보다 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탁월해야 됩니다.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TSK는 탄화교소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사실. 절대 우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고가를 주고 높은 마진율을 할 수 있는 양으로 승부하는 회사가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당기순이익도 605억이죠. 26%. 자, 그런데 이번 연도 6월 달까지 벌써 500억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400억. 그러면 2년 만에 100% 성장한 거잖아요. 매출 작년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68억인데 2021년도 6월인데 벌써 400억이에요. 그러면 연말 되면 당연히 1000억 되겠죠. 800억이나. 100% 2년 만에 성장한 거예요. 매출액도 그렇고 거의 80% 이상 성장. 당기순이익도 비슷하죠. 보통 성장할수록 질이 떨어지는데 이 회사는 성장할수록 같이 질이 올라가는. 그러면 이 소송 문제나 이런 게 있더라도 결국은 극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10%인데 굳이 요즘 장에 뭐 종목들 많잖아요. 신고점, 실적이 신고점이 나온 거. 그러면 굳이 여기서 내가 그거를 하겠다. 사람이라면 건져야 될 건 건지는데 주식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잖아요. 네. 그리고 17만 4천 원인데 네. 갖고는 있으시면 16만 원, 16만 5천 원까지는 좀 반등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그 17만 원, 18만 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반등 나왔을 때 15만 원, 15만 5천 원, 16만 원 선상에서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입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볼게요. 국전약품입니다. 매수가는 12,900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루세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고점을 찍고 조금 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주식은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실 쇼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표현을 좀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게 좀 속어를 좀 많이 쓰는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죽는 소리 한다 그런 얘기 하죠. 죽는 소리 한다. 예, 이거 저거 봐라, 저것도 쇼하네. 어른들 그런 얘기죠. 엄마 나 죽겠어. 그럼 이건 좋은 의미의 쇼네요? 예, 그렇죠. 용돈 다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뭐 지금 다 명절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거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녀석들이 있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여자친구랑 이제 명절 때 놀러 가려고. 그럼 죽는 소리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근데 이런 주식은 쉽게 죽지 않아요. 자, 국전약품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거래량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별주잖아요. 네. 최근 7월 달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바닥 주가는 급락 나온 상태에서 7,000원 전후에서 저가 깨고 이번 연도의 저가가 6,000원이었는데 어떤 악재가 있었겠죠. 갭으로 폭락 나와가면서 보시면 갭 폭락이 나와가면서 여기 이제 7,000원에서 4,000원까지 폭락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지만 별로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팍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악재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가면서 소위 이제 세력주의 완전한 세력주에 편입이 되는데 이 거래량이 전무후무한 거래량이죠. 그 전에도 없었던 거래량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래량은 그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그냥 한 번 해먹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이 이런 주식은 쉽게 죽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겨우 6,000원에서 이제 겨우 14,000원 찍고 겨우 더블이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전무후무한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짜리입니까? 5,700억짜리. 그러면 이 회사가 무슨 그 전에 이쪽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아주 이 정도의 거래량이 폭발할 만한 뭐가 있었느냐, 두각을 나타낼 만한 다른 거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불이 갑자기 거래량으로 보면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전무후무한 불이에요. 근데 겨우 100%잖아요. 주식은 100% 세력주들은 100% 올라가서는 별로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주변에 우리 주변에 대기업 임원분들이면 아니면 이제 전문직 로펌 변호사라든가 대학교 뭐 교수님들 의대시다 그러면 연봉 한 10억, 20억 받는다. 그럼 뭐 사람들 생각에는 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10억, 20억 받아도 또 세금도 내고. 그렇죠. 세금 떼지 뭐하지.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혼자 올라갔겠습니까? 반드시 뭐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물론 실력이 있어서 올라간 거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한 자리일수록 또 평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 부분도 유대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직책이 올라갈수록 잘해야 되잖아요. 항상 버는 만큼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저기를 쓰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봐야 돼요. 20억 받아도 제가 봤을 때 1년에 3억, 5억 적금하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국전약품 네. 겨우 더블 났어요. 그럼 세력들이 얼마나 벌었을까요? 세력들도 그렇게 많이 못 번 예. 걸까요? 100% 갖고는 주식은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직원들 부려야죠. 요즘은 금감원 같은 데서도 전산으로 다 관리 하기 때문에 다 계좌도 요즘 다 실명제잖아요. 금융계좌 하나 트기도 어렵죠. 그러면 돌리려면 적어도 계좌 100개 이상 있어야 돼. 이 정도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돈 들어갑니다. 비밀 유지해야죠.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그럼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배 이상은 항상 세력주들은 3배 이상 정도를 항상 추구해요. 그래야 조금 돈이 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우 100%인데 그거 하려고 역사상 이렇게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터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가 깨가면서 잘 거래량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렇게 밟아주고 다시 가는 케이스. 근데 이제 버티셔야 되잖아요. 이 변동성이. 개인들은 여기 1억을 투자하셨다면 벌써 3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어제까지 수익이 1억이었다가 지금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빠지면 팔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지금 이거 12,900원에 사셨네요. 네, 안 좋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상투에 사신 것 같은데 한번 버텨보십시오. 대신에 보통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또 한 번 또 세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바닥에서 보통 이런 주식은 바닥에서 이 첫 번째 눌림목에 사셨어야 되는데 뒤늦게 따라 사셔갖고 좀 힘드실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네. 한번 버티신다면 제가 봤을 때 아직 호재나 이런 걸 다 터트린 건 아니니까 대신 슈팅이 나왔을 때 내가 끝까지 가져가리라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미 100% 올라간 상태에서 상투에서 사셨잖아요. 단기 상투. 그리고 지금 마음고생 하시니까 내가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마다 한 30%씩 단계로 해서 30%, 50% 만약에 70% 가면 그때마다 조금씩 좀 던져가면서 그래야 심리 게임에서 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사신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좀 부탁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버틴다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온 마지막 종목은 기아입니다. 접수가가 17,500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매수가 87,5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매수가 87,5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애플카 이슈의 주가가 또 한 번 흔들렸는데요. LG전자는 상승을 했는데 네. 우리 기아는 실망감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고 또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기아자동차는 조금 고생을 좀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87,500원이시면은 상승할 때 따라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기아자동차를 이번 연도만 해도 벌써 3번 매매했거든요. 최근 1년 사이에 뭐 작년에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팔았다가 연초에 급등 나왔을 때 한번 팔았다가 그때 작년에는 뭐 대부분 뭐 100%, 200%씩 올라갔으니까 한번 팔았다가 지금 다시 또 저도 지난번에 3,000포인트 지수 깼을 때 여기서 샀었어요. 20%. 그리고 한번 또 팔고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여기서부터 다시 매집을 시작했는데 이번 연도 저희도 마지막에 산 게 여기서 이날 샀네요. 86,000원 전후에서 10%를 추가했었습니다. 네. 갖고 있던 거에다가. 근데 이제 지금 애플 뉴스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뉴스가 먼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다.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네. 주식은 꼭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세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 세력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주식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가 한번 깨서 물량을 좀 흐른 경우, 쑥 이렇게 개미 헐기로 흐른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는 일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전 세계에서 나온 뉴스를 한번 애플카에 관련돼서 한번 다 최근 일주일 나온 뉴스, 최근 이제 한 달 다 한번 훑어봤어요. 블룸버그부터 해가지고. 네. 자, 그런데, 애플에서는 그런 발표를 한 적도 없고, 9월 2일, 만약에 애플이 단독카로 출범했다면 토요타 자동차가 폭락했어야 됩니다. 왜냐면 가장 최근에 애플카에 관련된 나온 뉴스가 3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토요타 자동차 9월 2일 날, 토요타하고 애플하고 그 협업을 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말 그대로 애플 입장이 정통한 매일경제신문에서 말한 대로 단독 보도한 대로 애플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애플이 단독 개발 형태로 간다고 했지 그 뉴스에는 네. 매일경제는
단독 생산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개발과 생산은 다른 겁니다. 애플은 지금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산 능력. 즉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퀄컴은 삼성전자나 TSMC에 반도체 개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야. 내가 팹리스로. 너는 뭐예요? 내가 구상한 아이디어대로 이 반도체를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소위 하청업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SK 이노 백신을 모더나가 너희들한테 네가 백신을 개발해줘 이게 아니죠. 내가 개발했어. 너는 그냥 약효가 똑같게 내가 정해준 대로 요거 갖고 요거 이 품목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왜 그럴까요? 애플이나 퀄컴이 인텔이나 본인들은 그런 대량 생산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의 공장이라든가 이게 필요한 거지 같이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매일 신문도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느끼기에 뉘앙스가 이거 자체 생산으로 대량으로 가겠다는 건가? 이런 뉘앙스로 비춰졌죠. 그래서 근데 개인들이 팔아서 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가.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대처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기아 자동차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일단 뭐 제가 보니까 팩트는 없어요. 뉴스라면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 육하원칙이 있어야 뉴스죠.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뭡니까? 루머죠. 군대에서는 이걸 첩보라고 그러고 주식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찌라시라고 그러죠. 뉴스가 아니라.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플카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독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그 뉴스는 사실 추정을 한 거더라고요. 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뉴스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의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했어요 또. 근데 한국의 매일경제신문은 애플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근데 그 소식통이 익명이든지 네. 제보자든지 아니면 애플의 비밀주의 때문에 관계자가 실명을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객관적으로 발표를 못하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뉴스가 사실인데 아니면 말 그대로 조만간에 이제 기아 자동차나 애플이나 뭔가 기아의 대규모 호재가 있는데 관련된 게 그게 시간이 촉박한 경우 그럼 빨리 대량 물량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 일주일 내로 승부는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게 애플이 자동차 비즈니스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네. 시가총액 애플이 3,000조 원입니다. 어제부로 이제 100조 원 빠져갖고 2,900조 원이 됐는데 3% 빠져가지고 다 전 세계 돈이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2,200조예요. 1년 GDP의 2배가 애플 시가총액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 큰 돈이 있는데 애플이 다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단독 생산에 지금 다 애플카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에요. 조만간에 이제 기아하고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타부타 애플도 이제 선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꼭 기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애플이 단독 생산한다는 발표는 사실 어느 때도 나온 뉴스는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토요타 자동차가 어제 먼저 떨어졌는데 전혀 안 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는 그냥 전 세계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뉴스로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 자동차 일단 갖고 있어 보시죠. 근데 일주일 안에 주가가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네, 높다고 하셨잖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럼 리스크를 걸고 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먼저 좀 대피를 해야 될까요? 이미 지금 대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어차피 연중 저점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78,600원인데 한번 버텨보죠, 뭐. 예.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연말까지 이미 자동차가 다 이미 주문을 받아놓은 게 생산 능력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아 자동차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왜 뉴스에 휘둘리시냐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기 전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사고 나서 분석하시잖아요. 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이번 연도 매출액이 상반기에 34조 9천억, 작년도에는 이제 59조 원이었죠. 영업이익이 어떤가요? 2019년도 1년에 2조 원, 작년도에도 2조 600원, 이번 연도는 상반기만 2조 5,600억이에요. 100% 성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당기순이익도 1조 8천억, 1조 4천억, 상반기만 2조 3천억.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상반기 최대 7조 원에서 6조 원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조 원 정도를 살짝 육박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자, 근데 시가총액은 겨우 33조예요.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이 대략 20%, 현재 시가총액의 2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12월이면 이제 배당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기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홀딩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냉정하게 매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국고처 5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고처 5부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6676-013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하셔서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처가 추석 전 매수할 유망주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샵 8181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국고처가 준비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추석 전 매수할 핵심 유망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짧아 아쉬울 분들을 위해 박한샘 파트너가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12시부터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로 접속하시면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한샘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과 함께 투자에 필요한 정보 챙겨가시고 남은 9월 시장도 알차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고처 5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주말 아침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고처 5부,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KH바텍이요. 네, KH바텍 들고 계시고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3만 원에 50%요. 네, 3만 원에 50%좀 높은 비중 들고 계십니다. 폴더블폰 출하 확대로 실적도 성장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먼저 TV에서 한번 짧은 시간에 3만 8천 원을 제시한 걸 들었거든요. 아, 네. 목표가를. 네. 그 소리 듣고 샀는데 앞으로 저 목표가 전망도 좀 알려주시고 네. 좀 박한세 파트너님 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목표가를 38,000원까지 조금 설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제가요? 아니, 본인께서. 네. 저기 시청자님께서. 네, 시청자분께서. 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KH바텍이 이제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7천억이고, 여기 잠깐 이거 한번 매출이 이런 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작년도 매출액은 1,850억에 영업이익 35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37억.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는 이제 3월 달까지는 일단 뭐 400억에 영업이익 7억에 당기순이익 37억. 그래서 2020년도까지 계속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이제 이번 연도 상반기에 급속히 좋아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됐나 한번 잠깐 볼까요? 예. 2019년도에는 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올라왔다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주식은 작년도에
별로 빛을 발하진 못했죠. 대신 2019년도에 미리 레벨업을 해놓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그랬다가 이제 이번 연도 상반기에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갑자기 지금 거래가 왕창 솟았어요.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다행히 좋은 뉴스가 어제 하나 나왔죠, 그저께. 삼성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접는다. 그러니까 노트 핸드폰이 좀 큰 거 들고 이렇게 저기 하자 펜으로 하는 거. 저는 노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손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카톡 같은 거 문자를 못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손 크고 그래갖고 대부분 노트 쓰고 업무 같이 하는 거에 굉장히 좋은데 그 소식을 들어가면서 삼성은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수요 욕구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이번에 대히트 친 거 요걸로 해서 이제 그 단순히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플렉서블 폰, AR 뭐 이런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더 커져가면서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KH 바텍 같은 회사들한테는 사실 되게 좋은 뉴스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며칠간 계속 미국 안 좋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금융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은 올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한국 같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KH 바텍을 지금 이런 눌림목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더 사서 단기도 조금 지금 50% 갖고 계시군요. 네. 아, 많이 사셨네요. 이거 지금은 너무 많으신데 단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요. 눌림목이기 때문에 좀 홀딩 하셔가면서 지금보다도 수익률을 좀 더 38,000원보다도 신고점도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좀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전화 연결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SK증권 네, SK증권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999원에 50%요. 네, 999원에 50%.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요, 이게 지금 네. 10년이 넘었나, 10년쯤 됐나 그랬을 거예요. 한 1,500 얼마에 사가지고요. 네. 떨어지길래 계속 방치해 두었다가 계속 물을 탔어요. 네. 물을 타가지고 이제 조금 1,200 얼마까지도 왔는데, 네. 욕심에 조금 더 가지고 가면 먹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가다가 또 이렇게 쏙 빠져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좀 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보유하신 기간이 길어요. 결국에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SK증권은 이게 참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사실 SK그룹에서 고아와 같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SK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SK만 있을 뿐이지 네임만 있을 뿐이지 주인 없는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지금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서 이제 엊그저께 정부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때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땐 금융,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진출하는 건데 이미 증권 진출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인수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고요, 사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SK는 그렇게 그 마음고생은 되게 심하고 완전 변두리에 있고 SK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장기 투자하실 것 같으면 다른 주식 하시죠. 예, 많습니다. 좋은 주식들. 그리고 지금 미련 갖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진짜 하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식 좀 하세요. 제가 오늘 잠시 뒤면 공방하거든요. 진짜 좋은 주식, 명절 때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SK는 좀 약간 좀 지금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도입니다.